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높이를 웃돌 만큼의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향해서는 오늘 매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장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우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면요. 2025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잠정 실적이 오늘 발표됐었는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1,8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2분기에 4조 원대였는데 무려 89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액 역시나 171조 원가량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세 자릿대 증가세를 보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는요. 75조에서 86조가량이었고요. 지금 그것을 훌쩍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 하면은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엔비디아 역대 분기 영업이 가장 좋았을 때가 82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뛰어넘을 만큼 삼성전자의 이번에 반도체를 필두로 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 매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물론이고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치를 이번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가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서 HBM이라던가 서버용 D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D램과 낸드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발 호재로 인해서 좋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시장에서 주목한 건 성과금 충당금이 빠지게 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 충당금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때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추정치 이 분야별로 좀 나눠서 분석 리포트를 오늘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부문별로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실적을 보게 된다면 현재 추정치와 종전 추정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정치 자체가 한 7천억 원가량 좀 감소한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메모리 부분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증권사들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전망했던 그러한 증권사 중에 하나이고요. 파운드리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더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한 2조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지금 잠정 실적 추정치를 보니까 한 3조가량 적자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면서 1조가량 조금 더 빠질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모바일 쪽이 여전히 좀 아쉬운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전 추정치가 1조가량 적자였는데 1조 5천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에서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를 끌어나가고 있는 힘은 파운드리나 모바일 부분이 아니라 메모리 부분인데 파운드리나 모바일 부분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더라도 메모리 부분이 잘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모리의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의 공급 부족은 내년 4분기까지 최소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특히나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상승이라던가 물량 확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더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세론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주목을 하는 것보다는 메모리 사이클의 위치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코멘트를 달면서 지금 메모리 사이클 자체가 중간도 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내다봤는데요.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이제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좀 봐야 할 때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변화율,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그 상승폭에 대해서는 좀 지금이 정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업황의 하락 전환은 아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비수기로 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성장폭이 점점 더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D램 가격의 상승은 당분간은 더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대비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그 상승폭 자체는 점점 더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내다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고 정상화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모리 업황이 양호하지만 시장의 기대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점점 더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EPS의 추정치는 상향이 되고 있지만 정점에 근접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조금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고점 대비 두 자릿대 하락이 나왔다는 것. 하지만 메모리 업황이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보는 것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기업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이 종목들이 이제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여전히 업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AI 캐펙스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지금 캐파 증설이 나타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장의 좀 규를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도 좀 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메모리 업황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가격의 상승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2분기 대비 메모리 가격이 10%가량 더 추가 상승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을 상승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는 이유는요. 우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를 3분기까지 지속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메모리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업황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급 부족의 장기화가 지속이 되면서 신규 팹 증설이 진행 중인데 이 신규 팹이라는 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몇 년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는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8년 상반기 이후에 공급 증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트렌드포스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IB인 UBS 또한 D램 공급의 부족이 내후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D램 부족이 내년은 4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이고 내후년까지 지속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요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가격 상승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더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증권가에서 지금 몇 곳에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좀 강력한 멘트를 쓴 증권사가 있어서 뽑아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체급의 위력이라는 제목을 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줄일 때가 아니라 늘릴 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56만 원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성과급 충당금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을 대신증권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국내에서 최대 체급을 갖고 있고 이 기반으로 한 체력을 이번에 또 확인을 했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D램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0% 증가를 추정을 했고요. 특히나 영업이익이 이런 일회성 부분을 제외했을 때 100조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대신증권도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요인을 세 가지로 좀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과급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의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주가의 하단을 받쳐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두 번째로는 HBM의 가격 인상입니다. 내년에 HBM의 가격 상승률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91%가량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메모리 부분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나 세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비메모리는 성과급을 제외했을 때 이제 점진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HBM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모리,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세트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과 같이 신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긍정적인 실적의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면서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권사들에 대한 이야기 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여전히 좀 조정 시에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너무 오늘 흔들림에 겁먹거나 아니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